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 특보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국방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최재형 기자, 우리 군이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합참은 조금 전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ICBM, 즉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우리 군은 오늘 오전 8시 24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현재는 추정되는 한 발을 포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군은 발사체의 비행 거리와 고도, 속도 등 재원을 분석 중입니다. 오늘 발사한 ICBM은 고체 연료 추진 화성 18형일 가능성이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ICBM 발사는 올 들어 5번째이고 7월 12일 이후 5개월 만인데 발사했던 ICBM은 화성 15형, 17형, 18형 순이었습니다. 이 화성 15형과 17형은 액체 연료 ICBM이고 화성 18형은 고체 연료 ICBM입니다. 최근 2번 쏜 게 고체 연료 화성 18형인데 현재 개발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 개발 단계로 시험 발사를 더 해야 하는데 오늘 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앞서 북한은 어젯밤 평양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틀 연속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어제 북한이 쏜 단거리 미사일은 동해상으로 570km가량 날아가다가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이 비행 거리를 고려할 때 어제 부산 해군 작전기지에 입학한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인 미주리함을 노린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데 이어 하루 만에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대통령실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연결합니다. 윤나라 기자, 대통령실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이곳 용산 대통령실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오전 수석 비서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는데 이에 앞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윤 대통령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도발 때 영국 순방 중 NSC 상임위를 직접 주재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을 미리 포착하고 대응을 해왔습니다. 2차 한미 핵 협의그룹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고 돌아온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이달 중 북한의 ICBM 도발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김 차장은 만약 북한의 이런 도발이 이어진다면 한미 간 필요한 조치, 한국과 미국이 각자 할 수 있는 조치, 한미일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함께 마련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북한의 정찰위성 도발 직후 정부는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를 선언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는데 이번 ICBM 도발에도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SBS 윤나라입니다. 그럼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 기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한 지 하루 만에 이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일단 왜 쐈을지 이유를 짚어볼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젯밤과 오늘 지금 평양뿐만 아니라 북한 전역도 영하 10도 안팎의 굉장히 추운 날씨로 지금 예보가 되고 있는데 이 추운 날씨에도 연이어 도발을 감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 어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바로 국방성 대변인 담화라는 걸 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북한이 지금 주로 반발하고 있는 게 지난 주말에 워싱턴에서 제2차 NCG 핵협의그룹 회의가 한미 간에 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북한이 핵 공격을 하면 미국이 핵 우산을 통해서 한국을 방어해 주겠다 이런 선상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우리 한미 동맹이 핵 수준으로 격상이 돼서 우리가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해서 한미가 어떻게 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할 건지를 계획 단계부터 같이 하는 쪽으로 핵 관련 대응 부분이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상당히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방성 대변인 담화에서 이 북한에서 이제 핵협의 그룹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회의에 대해서 반발을 했고요. 그리고 부산에 지금 핵잠수함 미주리호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반발을 하는 내용을 보였습니다. 이걸로 볼 때 어제 단거리 미사일 발사 그리고 오늘 좀 전에 있었던 ICBM 발사는 물론 이제 ICBM은 무기 성능 점검의 사안도 있겠지만 이 핵협의 그룹 여기에 대한 좀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발사한 이 미사일이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 이게 중요한 건데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이 이제 한국과 일본 양국은 8시 28분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했는데 일본 방위성이 이제 9시 37분에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1시간 정도 비행을 한 건데 이 정확한 재원 같은 건 지금 추정되는 게 있습니까? 예, 재원은 이제 정확한 건 이제 북한이 물론 발표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군도 이 궤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상세 관측 결과는 아직까지는 지금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발사 시간이 8시 28분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합참이 기자들에게 이제 공지한 시간을 보면 8시 24분 정도로 공지를 했는데요. 그리고 일본발로 나온 보도를 보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에 9시 37분경에 낙하할 걸로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9시 40분을 지나고 있으니까 일본이 예측한 게 맞다라면 3분쯤 전에 이미 이 동해상에 떨어졌을 것 같은데 이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 비행 시간이 약 1시간 13분 정도 비행한 걸로 됩니다. 그러면 바로 직전에 북한이 화성 18형을 발사를 했을 때 2023년 그러니까 올해 7월 12일 날 발사를 했을 때 당시 비행 시간이 1시간 14분 51초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유사한 시각이죠. 그래서 일단 화성 18형을 세 번째로 발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추론을 하더라도 북한이 액체 연료에서 고체 연료 단계로 ICBM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화성 15형, 17형보다는 18형을 추가 발사함으로써 18형에 대한 안정성을 점검하고자 하는 군사기술적인 의도도 있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 화성 18형으로 추정되는데 새로 들어온 소식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관 기자 잘 들었습니다.